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아무리 장비를 뭘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난시 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안녕하세요. 하이안과의 최현석 원장입니다. 백내장 수술하기 전에 수많은 검사들을 하게 되잖아요. 다른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전 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 전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통 저희 병원에 오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검사를 되게 많이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 내원하실 때 저희는 대기시간 포함하면 뭐 2~3시간까지는 빼고 오시라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검사도 많이 하고 검사비도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쓸데없는 검사에서 진료비만 많이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저희 병원에 오시면 뭐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검사는 안과 어디 가시나 하는 기본적인 검사인데 안압 체크랑 굴절력이라 그래서 눈의 도수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안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눈의 압력을 얘기를 하는 거고 10에서 21까지가 정상인데 대부분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오고요. 간혹 21보다 높은 경우에는 혹시 녹내장이 있지 않은지 이런 거를 미리 또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안압 체크는 하는 거고 수술 전에 눈의 시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선 알아야 되는데 실제 시력 검사를 할 때 최대 교정 시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어서 눈의 도수까지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검사는 각 모양에 따른 검사들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백내장이라는 거는 눈 안에 있는 수정체를 제거하고 이 자리에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인데 이 인공 수정체를 넣을 때 도수는 어떤 걸 넣어야 될지 종류를 어떤 걸 넣을지 뭐 난시 교정이 들어가는 렌즈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알려면 눈의 앞에부터 이 뒤에까지 전부 다 정확한 검사가 돼야지만 렌즈 선택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투명한 유리창 같은 역할을 하는 각막 모양부터 측정을 하고 각막 안쪽에 있는 홍채는 동공의 사이즈라든지 동공의 위치나 이런 걸 같이 볼 수가 있고 홍채 바로 뒤쪽에 있는 수정체를 잡고 있는 수정체에 지지대는 튼튼한지 수정체는 얼마나 혼탁이 생겨서 백내장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이 안쪽에 있는 이 공간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는 깨끗한지 유리체에 혼탁이 있지는 않은지 출혈이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망막이죠. 신경과 망막은 괜찮은지 앞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이 생겨서 백내장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졌죠. 그러면 그걸 제거를 하고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어주면 시력이 정상으로 회복이 될 것 같지만 간혹 수술을 하고 나서도 시력이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정체 문제뿐만이 아니고 망막이나 신경에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거나 앞에 있는 각막에 문제가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백내장이 생긴 그 뒤편까지도 정확한 검사를 다 해야 합니다. 최근에 내원하셨던 한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하는 실제 검사들의 리스트를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각막 모양을 우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가지인데요. 크게 4가지 검사로 보거든요. 우선은 각막 지형도라고 하는 검사가 2가지가 있고요. 한 가지 검사 기계로만 해도 물론 대부분 정확하지만 검사 기계를 더블 체크를 했을 때는 혹시나 한쪽에서 오차가 생겼다고 한다면 그 오차를 좀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이어서 2가지 검사 기계로 더블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각막의 모양은 얼마나 대칭을 잘 이루고 있으며 난시는 있지 않은지 난시가 있다면 규칙적인 모양의 난시인지 불규칙 난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각막 지형도라는 검사를 촬영을 하게 되고요. 2개의 검사 이미지와 데이터를 같이 보고 난시 값이나 각막의 모양 등을 평가를 하고 렌즈를 어떤 걸 집어넣을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망막 상태를 보는 게 이제 또 중요한데 망막의 중심 항반부의 상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주변부는 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시력이랑은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중심부 망막이 얼마나 괜찮은지가 중요하고 항반부는 OCT라고 하는 검사 이 중심을 단면을 잘라서 보는 CT 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백내장이 꽤 심하게 껴있는 케이스였어 가지고 사진을 보면 앞에 이렇게 뿌옇게 혼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는 여기 있고 이 부분을 찍어야 되는데 중간에 혼탁이 있으니까 뒷부분의 사진을 찍으면 당연히 뿌옇게 나오겠죠. 뿌옇게 나오더라도 얼추 대부분 중심부에 있는 형태라든지 큰 문제가 있나 없나 정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해서 보게 되고 항반부 바로 옆에 있는 시신경 모양도 체크를 합니다. 시신경에 녹내장성 변화는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CT를 찍어서 체크를 하게 되고 혈관성 이상이 보이는 부분 예를 들면 당뇨 망막병증이나 황반변성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혈관층을 단층을 촬영을 해서 보는 혈관 CT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CT
CT를 찍어서 혈관 모양은 이상하지 않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고요. 전체적인 망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옵토스라고 하는 또 검사가 있는데 광각 안저 촬영이라 그래서 망막을 여기를 한꺼번에 한 장의 사진으로 보여주는 또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 케이스는 백내장이 심하게 끼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탁이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깨끗한 환자한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신경, 황반 중심, 망막의 주변부까지 전부 다 깨끗하게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심한 백내장이 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망막이 주변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초음파 검사까지 저희가 같이 하게 되고, 이 초음파 검사는 이 앞쪽에 있는 수정체가 너무 뿌해서 뒤쪽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가 없을 때 초음파를 쏴서 이 뒤쪽에 있는 망막에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면 망막박리 같은 이런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나 없나 정도를 수술 전에 미리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백내장이 심하지 않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뒤쪽이 어느 정도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까지 하지는 않고, 백내장이 심해서 타진상이나 현미경상으로 안구 내부가 보이지 않는 분들은 초음파 검사까지 해서 안구 내부의 구조적 이상을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비문증을 일으키는 유리체 혼탁 같은 이런 하얀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망막에는 크게 손상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각막 내피세포죠. 이전에 저희가 다른 영상들에서 몇 번 올려드렸었는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는 요 각막을 뚫고 수술 기구를 집어넣어서 안에 있는 수정체를 갉아서 없애는 수술인데, 수술하면서 각막의 안쪽이 좀 건드려지거나 자극이 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세포들이 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전에 내피세포 개수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피세포 개수가 좀 많이 적은 분이라면 수술을 할 때도 최대한 내피세포를 덜 줄어드는 방식으로 신경을 써서 수술을 해야 되고, 물론 내피세포가 많다 그래서 더 낭비를 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기는 하지만 수술을 할 때 계획을 좀 다르게 세워서 더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피세포를 촬영하는 그런 검사가 있고요. 태극등 현미경으로 직접 진료실에서 보는 또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환자분 눈을 확대해서 봐서 안쪽에 있는 수정체가 얼마나 혼탁이 심해졌는지 백내장 진행의 단계를 직접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이런 검사 데이터 몇 개 이렇게 딱 제시를 하면서 이 눈에는 어떤 렌즈가 맞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 검사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도 조금 부정확합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는 현미경으로 직접 눈을 들여다보고 검사 데이터에서 나오지 않는 홍채의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수정체를 잡고 있는 지지대, 선모체 소대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한 경우라고 한다면 수술 플랜이 다 바뀌어져야 될 거고요. 직접 눈을 들여다봤을 때 또 알 수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직접 환자의 눈을 보고 검사 데이터까지 봐야 최종적인 렌즈 선택이나 추천 같은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료실 내부에 들어오셔서 안구 내부 확인을 직접 현미경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검사 딱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이건데요. IOL 마스터라 그러죠. 안구 계측기라고 하는데, 앞쪽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촬영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각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각막이 휘어져 있는지, 동공은 중심에서 얼마나 상하 좌우로 벗어나 있는지, 동공의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수정체의 두께는 어느 정도인지, 이 수정체가 각막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눈의 전체 길이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새로 집어넣을 인공수정체의 도수가 그러면 몇 디옵터의 렌즈가 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검사 중에 한 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 검사를 하게 되고, 데이터가 조금 튀는 게 있다 그러면 더 반복을 해서 오차가 생기지 않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검사 결과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면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선택을 했을 때 몇 디옵터짜리 렌즈를 넣으면 근시가 얼마나 남을 것인지, 경시가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난시거든요. 난시 교정용 토링 렌즈를 쓸 것인지 아니면 일반 렌즈를 쓸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난시 값을 한 가지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4가지 검사 결과에 나오는 난시 값을 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2가지 각막 지형도의 난시 값도 있을 것이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을 하는 안구 계측기에 나오는 각막 난시의 값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굴절 검사를 할 때 촬영을 하는 각막의 난시 값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난시 값과 난시의 축,
각도를 결정을 하게 되고 난시 교정을 하는 렌즈를 쓸지 그냥 일반 렌즈를 쓸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난시 교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점들이 있는데 수술을 할 때 칼리스토 아인이 병원들에서 또 이상한 잡다한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수술 술기도 중요하고 수술을 할 때 잘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전에 정말 이 사람이 난시 교정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난시 축을 어느 정도로 해서 몇 디옵터를 교정을 해줘야 될 것인지 디시전 메이킹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서 잘 맞춰줬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그 디시전 메이킹이 잘못된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수술을 잘한다고 아무리 장비를 뭘 갖다 쓴다고 하더라도 난시 교정이 제대로 안 되고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수술 전에 검안이 정확히 되어야지만 수술 결과도 완벽한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이제 좀 이렇게 많은 검사들을 하고 있는데 기계도 막 옆으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니까 내가 엊그제 동네에 갔을 때에서 검사를 할 때는 뭐 한 4-5가지 검사를 하면 끝났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쓸데없이 검사를 많이 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검사를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서도 백내장의 정도에 따라서 초음파 검사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필요한 촬영들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촬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전산에도 남아있고 검사하고 나서 이거는 떼어 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 지형도 더블 체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환자분이 2가지 검사 기계로 했다 그래서 2배로 돈을 내는 거는 아니거든요. 검사의 정확성을 위해서 저희가 검사 기계에 다른 종류를 갖다 놓고 오류의 확률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지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나가거나 하는 거는 아니라서 그런 점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검사 결과를 수술 받으시러 오는 분들 한 분 한 분들한테 충분한 검사를 해드리고 하나하나 검사 결과를 의사랑 직접 상의를 해야지 정말 공장 형식으로 그렇게 막 대충 몇 개 검사만 하고 이렇게 날림으로 하게 되면 검안 결과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수술 전에 예측하지 못했었던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는 저는 충분히 많이 해볼 수 있으면 해볼수록 좋다. 검사 결과나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 이런 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언제든지 남겨주시고요. 제가 직접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이안과의 천서 원장이었습니다.